최근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구실로 검란을 일으켰지만 그 어리석은 검란 덕에 되려 검찰 관뚜껑에 티타늄 합금못을 받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작정한 모양인지 조만간 발의할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대박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진짜 망했습니다.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에 경고한 대로 민주당이 예고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무려 검찰총장도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만약 정말로 검총까지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검찰청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문민 통제하에 들어오게 된 것이며 과거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일으켰던 검찰 쿠데타는 거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관련해 민주당에 따르면 14일 발의할 김병기 원내대표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일반 징계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추가로 검찰청법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징계의 종류를 명확히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지금껏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절대 파면될 수 없는 황당할 정도의 특권을 누려온 바 있으며, 이젠 검사들의 악행과 특권이 너무 유명해진지라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대목입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봐야 하는데, 원래도 헌법상 검찰총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징계에는 아예 파면이란 선택지가 없어 희한하게도 검찰총장을 파면하기 위해선 탄핵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여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심지어 이마저도 올해 법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도 가능해진 거지, 그 전에는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검찰은 온갖 특권법들을 몸에 휘감아 사실상 국무총리와 맞먹는 특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파면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항명처럼 문제가 발견된 검사를 대기 발령할 수 있는 직위해제 규정을 추가해서 내일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며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칼을 제대로 갈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의 20년을 넘게 이어온 검찰과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는데, 검찰이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수사권 반납 및 공소청 격하로 끝났겠지만 괜히 마지막 발악을 한 덕분에 미래 자신들의 수장까지 문자 그대로 철저한 법무부 외청의 장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검찰의 멍청한 자책골도 자책골이지만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한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민주당을 호구로 하냐란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인데, 이는 민주당이 조폭과 다름없는 검찰은 그저 밟아버리는 게 답이란 걸 깨달은 것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 없을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찾은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이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거라면 내가 공문으로 보내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 그겁니다. 그걸 문제 삼을 거면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증거를 그렇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권을 상대로 달려들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잖아요.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덤태기를 씌우려고 드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와서는 왜 또 떠드냐,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검찰이 크게 기세를 올리기가 좀 어려울 건데
때 아까 뭐 정상 기자 짚어주셨지만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이 구심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임명을 안 해. 검찰총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권한대행이었는데 권한대행도 그만둬 버리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검찰이 덤빌 거냐?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여당에서 강하게 칼을 갖고 나왔을 때 상당히 전선 짜기가 좀 쉽지 않다.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취재를 좀 해보면 당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검찰의 공소청 격하가 확정된 상황이고 조직이 풍비박산나니 구심점이란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검찰이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언론이 돕고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모양인데 다른 의미로 판이 뒤집어져 오히려 고마운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놈의 역풍 타령입니다. 특히 보도 말미에도 김 원내대표의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제발 민주당이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이미 관짝에 못이 박힌 검찰 때문만이 아니라 군대든 경찰이든 기재부든 다른 기관들도 국민과 선출 권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저 국민의힘 내란 세력은 정당한 명분 없이도 폐악질을 저지르는데 민주당은 왜 명분이 차고 넘치는데도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까? 따라서 민주당이 향후 집권을 위해서라도 절대 검찰의 난을 대충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